요 며칠 사이 달라진 거리 풍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봄꽃이 한창이고요. 또 하나는 선거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8일 시작된 총선 유세로 모처럼 선거성도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소음처럼 느껴졌을 그 소리들이 반갑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가파르게 오르는 공공요금, 대출금리 인상 등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여있는 정치 지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절실한 듯 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송천동 마을신문에서 공동 기획한 제22대 총선 기획대답 특집으로 전주 병에 출마하는 한병옥, 정동영, 전희재 후보를 모시고 지역의 여러 현안과 주요 공약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방송은 열린방송,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온라인과 전주 공동체 라디오 어플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듣고 계신 시민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체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짜 시민 방송이 나왔군요. 네네. 죄송합니다만 이제 오늘 저는 처음 여기 출연했는데요. 네네네. 93.5MHz 이제 한 달. 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예, 한 달 됐군요. 한 달. 네. 한 달 된 방송, 새내기 방송, 신생아 방송인데 옛날에 텔레비전 나왔을 때 라디오는 끝났다 그랬는데 네네. 오히려 라디오 시대가 더 번성했거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나오면서 네네. 라디오는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유튜브를 타고 지금 라디오가 그렇죠. 번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 라디오가 유튜브라는 이 매체를 가지고 네네. 더 크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방송에서 중요한 건 오너십, 지배구조,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건데 그렇죠. 네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후원하고 그 기부금으로 만든 진짜 시민 방송, 네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송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앞으로도 관심 이렇게 그리고 지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종종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 먼저 이번에 그 나오신 출마의 변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예, 자존감 그리고 목소리 이 두 단어가 제 가슴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자존감이 무너졌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자존감을 세우고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크게 내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일면은 소환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제가 제 발로 걸어서 나왔지만 네. 그러나 시민들이 외면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죠. 그래서 전라북도의 그 답답한 그런 심정을 또 지금 화나 있거든요. 분노도 있어요. 이 분노를 잘
그 목소리에 담아서 저는 이 정권의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폭정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그리고 또 전북도민들이 무시당한 상처받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은 거의 10년 만에 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네. 요즘 소감이 어떠신지요? 친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네. 저는 이제 물론 시집을 안 가봐서 그렇지만 네네. 시대 요즘은 뭐 이제 여성 상위 시대라서 뭐 시집살이 뭐 이런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와는 다른 세상입니다만 네네. 뭐 전 친정 그래도 친정은 아마 여성분들이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영원한 그리움일 것 같고 네네.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방황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정치적으로 실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민주당 품에 돌아오니 좀 편안합니다. 아, 네, 좀 편안하시는 거고요. 조금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또 출마하셨다가 아쉽게 또 패배하시고 한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유인들은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떠날 생각도 했어요. 네네네. 뭐 정계 은퇴를 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가슴에 있던 로망이었어요. 네네. 루소라는 철학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강변에 조그만 집을 짓고 네. 하늘 밤에는 뭐 별이 쏟아지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강물 여울 물소리도 들리고 그런 데서 좀 사색도 하고 책도 읽고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뭐 이런 꿈을 꾸고 몇 년 지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이제 이제 뭐 그것만 한 건 아니고 네네. 그러나 제가 이 평화 문제에 대해서 평화 의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네. 특히 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의 무능과 무철학과 그리고 국익을 해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했고 남북 관계의 파괴에 대해서도 뭐 규탄하고 질책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직접 만나시고 또 선거 거리에서 만나시는데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후보님한테 또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열이면 아홉 힘들다는 말씀이고 네. 우리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네. 이 열망은 뭐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전주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96년이니까 28년 됐고 지방자치를 시작한 게 이제 시장, 군수, 뭐 교육감, 도지사 이렇게 다 뽑는 시대가 95년부터니까 네네, 30년이거든요. 그 언저리에 우리는 그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그 사이에는 전라북도가 비슷비슷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랬고 정서적으로도 그랬고 실제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네. 충남, 전남에 그 경제력도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충남은 쳐다볼 수 없는 위치에 가 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합쳐서 충남 지역 안에 있는 인구가 410만 명입니다. 네네. 우리는 175만이 무너졌거든요. 전라남도가 합쳐도 360만밖에 안 돼요. 충청남도가 410만이에요. 지난 3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제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전남은 우리랑 비슷한가? 전남도 우리가 쳐다보지 못할 위치에 가버렸어요. 예를 들면 국세청이 걷는 국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3대 세목이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 관세 이런 이제 조그마한 세금들이 있는데 이 국세를요 전라남도가 전라북도에 비해서 4배를 많이 냅니다. 네네. 4배.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내는 세금이 전라남도의 4분의 1이에요. 광주 빼고 전라남도만 이 전라북도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GRDP라고 그러잖아요. 1인당 지역 그 국민 생산. 울산에 가면은 경축 6만 5천 불 시대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2만 3천 불 시대를 살거든요. 네. 같은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린 결과적으로 뭐냐. 그 시간에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남들은 앞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북 혁명론을 주창합니다. 네네. 이대로는 완전히 나고자 그룹의 나고자가 되는 거구나.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그 심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네. 이대로 못 살겠다. 우리도 좀 다른데 사람들처럼 좀 같이 살아보자. 뭐 이런 열망이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이 정체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또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후보님 선거 이렇게 나오실 때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지역구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2번의 선거에서의 그 후보님의 장점은 지역별로 그 어떤 맞춤형 공약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잘 보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만 보셔서 그럴 거예요. 현수막이 네네. 지금 이제 거리마다 뭐 후보들 현수막에 붙어 있는데 정동영하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 네네네. 전북의 구원투수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아마 지금 가가호호의 그 홍보물, 네네. 홍보물이 아마 배달 됐을 겁니다. 네네. 됐을 터인데 거기는 이제 동네마다 다 공약이 실려 있죠. 네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옆에가 지금 전주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주역 넘어는 지금 전주역 만든 지가 40년인데 40년 동안 그냥 농사만 짓고 네네. 있어요. 장제동, 산정동, 우화동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전주역도 지금 이제 새로 짓는 거니까 전주역도 새로 짓고 그 전주역 동쪽 동북권의 이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걸 이제 개발하겠다. 실제 여기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임대 또 청년주택, 네네. 또 민간 임대도 부족한데 그래서 한 8천 세대 가깝게 한 2만 명 입주하는 그런 신도시인데 LH공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요. 네네. 하여튼 무슨 연유인지 전주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걸 없던 걸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살려내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지역 맞춤형 네네네. 공약인 거고 여기 송천동 지역에 보면은 아침 저녁 출근 퇴근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네, 이게 그렇죠. 점점점 에코시티에 지금 뭐 2, 3만 명 큰 도시가 들어섰으니까 이 문제도 이따가 이제 뭐 질문에 네, 또 질문에 포함되어 예, 있어서 그때 네, 자세히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맞춤형 공약이 네.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배달되는 예, 이 공보물 보시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공약들, 맞춤형 공약들이 잘 보일 수 있다. 예. 말씀이군요. 네. 그 후보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이 좀 있습니다. 평소에 이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 후보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 뭐 노하우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귀를 크게 여는 겁니다. 귀를 크게 경청, 네네. 경청. 그러니까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네네.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얼마 전에 여의동에 사시는 주부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네. 그 월드컵 경기장 밑에 사우나가 있는데 월드컵 사우나라고 그 조촌동 여의동 그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그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한 목욕탕 사우나였는데
갑자기 이거 폐쇄했다. 네네. 우리가 그 지역에 마땅히 갈 그런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전주시 시설공단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거였어요. 민간 위탁으로. 네네. 근데 이제 뭐 임대료도 못 내고 뭐 그래서 이제 폐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현장에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만 가서 들어봐야 또 그러니까 그 시설공단 측에 이제 책임자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데 내가 거기 갈 생각이다. 좀 오셔서 그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선거관리위원회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시설공단은 이제 거기 그 공공기관이잖아요. 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인데 이게 그 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선거 끝나면 제가 이제 그때는 뭐 당선자 신분이 될 테니까 네네. 잘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네네. 그때는 가서 한번 더 직접 살펴보고 한 예를 들면 덕진 수영장 지금도 많이 그분들이 기억하고 저를 응원해 주세요. 뭐냐면 덕진 수영장은 한 30년 전에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국제규격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네네. 170억, 150억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한 20여 년 만에 철거하고 뭐 다른 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이미 철거 방침이 정해졌어요. 도의회와 그 행정부서가. 근데 시민들께서 이거 하루에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용하고 뭐 1년이면 수만 명이 이용하는 아주 훌륭한 수영장인데 이걸 폐쇄한다는 게 물론 그때 뭐 화재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보일러가 터지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듣고 이거 개인 재산 같으면 백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든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20년도 안 돼 갖고 이걸 때려 부시겠는가? 이거는 국가 재산 손괴다.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당시 도지사도 만나고 도의회 그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바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수해서 쓰는 걸로. 그 지금 수영장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제 팬입니다. 잘 들으면 네네. 거기 시민들이 가져오시는 민원은 대개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 그걸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또 지역 의원한테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잘 들으면 거기에 또 답도 있고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선거 때는 그 지역민들을 만나고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시민들하고 만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후보님은 만약에 선거에 당선이 되시면 지역의 시민들 이야기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가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능은 제게 아닙니다. 네네. 유권자 겁니다. 전주 시민 겁니다. 덕진 구민 겁니다. 덕진 구민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덕진 구민이 가렵다 그러면 긁어드려야 되고 막혔다 그러면 뚫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원으로서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아 주시는 거지요. 네네. 한 가지만 제가 더 소개를 드리면 오늘은 뭐 이렇게 예. 토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부 우회도로하고 동부 간선도로하고 송천 중앙로 사거리가 거기에 송천역이 있었잖아요. 네네. 에코시티 입구. 네네. 거기 지금 지나시다 보면 뭐가 있죠? 그 코너에 지금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네네. 송천 새마을금고가 4층짜리 들어섰어요. 그 원래 그 변전소 자리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전소가 운영되고 있어야 돼요. 이미 한전이 거기 이 40몇 억 들여서 그 철도청 폐역사, 송천 역사를 1200평을 사들였고 거기 이미 10억, 20억 들여서 기초공사를 끝내고 이제 그
바닥 공사가 끝나서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송천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여기에 무슨 변전소가 들어선단 말이냐. 네네. 어? 그때 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길래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한전 사장에게 그랬어요. 내가 당선되면 난 들어눕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한전 사장님 잘 아시지 않냐? 광화문 세종로 저 서울 그 광화문 네거리에 가면 동아일보사가 있고 그 교보생명 빌딩이 있는데 교보생명이나 그 동아일보 자리에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 자리에다가 변전소를 짓는다? 그거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냐? 이건 한전 사장이 잘못 챙긴 거다. 이거 이거는 그리고 내가 당선되면 난 들어눕는다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해라. 이렇게 이제 협박도 하고 네네. 뭐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전 변전소 못 지었습니다. 근데 네네. 전기는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변전소를 환영하는 동네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렇죠. 전주 시내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수십 군데를 찾아다니는데 변전소 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네네. 한전에서는 팔짱 끼고 봐라. 땅이 없지 않냐. 거기밖에 없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저는 변전소 땅을 찾아야 되고.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돼서 네. 어떻게든 땅을 찾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는데 실패했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하늘이 도와서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팔복동에 있는 효성 탄소 공장이 2차 공장 확장을 하려면 자체 변전소를 지어야 한다. 이거가 해법이다. 그래서 달려가서 효성 측을 만나서 자, 한전이 변전소 지어줄 수 있다. 땅을 팔아라. 네네. 이래가지고 그걸 성사시켜서 지금 효성 탄소 공장의 변전소를 한전이 짓고 그걸 선로를 끌어다가 지금 에코시티와 삼봉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또 지역민을 위해서 경청. 네, 그 속에 또 답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 온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 전주 병 지역의 구역에 나오신 후보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묻는 지역 현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뭐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토론이 아니니까 그동안 어떻게 방송에서 많이 하셨지만 시간 부족으로 이야기 못 하셨던 그런 내용도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뭐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도 필요하니까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지난해 그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중앙정부의 전북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전주시도 예산 부족으로 여러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이 연결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덕진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아까 얘기하신 거에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기 당선돼서 국회의원 했으면 네네네. 이거 시작했을 겁니다. 네네. 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LH가 뭐 의지를 갖고 뭐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네네. 15만 평에 대해서. 근데 이 동북권 전주역 동쪽 편에 약 30만 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 생각은요. 20만 평은 공공 임대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분양 또 민간 임대 단독주택도 몇 채 넣고 해서 8천여 세대 한 2만 명의 신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10만 평은 이 동북권에 이 체육 시설이 없습니다. 체련 공원으로 그러면 뭐 우화동, 호성동 또 이 동북권의 이 농촌 마을들 뭘 조금 떨어져서는 뭐 송천동, 뭐 인우동 이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즘은 다 건강 관심 많고 체련 공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파크 골프도 네네. 있고 뭐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배구, 족구 시민들의 그런 수요 그것이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평은 천연공원으로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피해를 봤거든요. 철도가 지나가면서 분단됐어요. 동서가. 네. 그래서 오고 가기가 힘들고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핵심 쟁점은 그 백제로 천마중길 네네. 그거 이제 조성 잘 해놨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전주역 그 신축역의 지하로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동부외도로 연결하라. 그것이 길게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네네. 한 2천억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든 거. 2천억 들고 전주시는 지금 부채만 해도 2천 몇백억인데 네네. 2천억을 또 빚을 지고 그 도로를 낼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LH보로 그거 개발하면서 동부 역세권 개발하면서 남는 이익으로 근데 2천억까지는 안 남거든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네네. 전주역에 내리는 그 타지방 손님들이 여기에 내렸더니 숲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산뜻한 이미지도 갖고 또 교통과 함께 이 환경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주역의 좌우에 지금 이제 굴다리 그 좁은 그 골목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크게 확장해서 네네. 좌우로 그 도로를 편리하게 내고 그거를 동부 우회도로, 동부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간선망을 하면은 뭐 최선은 아니지만 네네네. 차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주가 지금 한 달이면은 한 450, 한 500명씩 줄어듭니다. 인구가. 인구가 줄어요. 네네네. 주로 청년들이 줄어듭니다. 네네. 근데 하나는 일자리고 하나는 주거거든요. 근데 전주는 주거 비용이 비싸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완주가 전주보다 좀 쌉니다. 네네. 그래서 삼봉직으로 많이 가요. 거기 네네. 이 임대 아파트인데 주거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전주의 인구를 붙잡아두기 위해서도 전주의 인구 축소를 막기 위해서도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것이 동부권 역세권 개발입니다. 네네. 개발과 어떤 생태 뭐 이렇게 네.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역의 청년들이 뭐 이렇게 전주 외적 또는 또 수도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그 후보님께서 많은 관심을 또 가지시겠다 뭐 예.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덕진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송천동의 도로 교통 얘기 아까도 하셨는데 이 송천동 에코시티까지 포함해서 인구 10만에 육박하고 예. 있습니다. 이 비계획적인 도시화로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와 또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그동안 이 덕진공원 그리고 어린이 창의 체험관 그리고 건지산을 잇는 도로 확장들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이런 뭐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들 어떻게 갖고 계신지. 중기적인 해법, 단기적인 해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데요. 송천동이 지금 1, 2동 합쳐서 9만 명이거든요. 9만 네네네. 명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날린 거는 이제 송천동 주민들이 일터에 가기 위해서 이제 쏟아지는데 제일 큰 도로가 이제 8차선 도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네. 이제 이게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쭉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제 교차되는 게 송천중앙로 8차선이거든요. 아까 변전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오면은 원대 한방병원 사거리가 아주 악성 체증 네, 송천역에서 구간이거든요. 거기까지가 굉장히 예.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처방부터 좀 중기적인 처방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남북 그 간선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하나를 더 늘리는 방법이 이제 건지산로예요. 네네. 그 오송제 옆으로 지나가는 뭐 그건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원치 않으세요. 이거는 아주 결정적으로 환경을 파괴합니다. 훼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건지산 숲길을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네네. 도로 교통 체증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삶의 환경, 이 생명을 파괴하고
그래서 또 주인인 시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도 생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도로 건설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그럼 다음 대안이 뭐 있을 수 있느냐? 네. 그 대안은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송천 중앙로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한사거리를 더 가다 보면 거기 이제 신동 초등학교 네. 에코시티 들어가는 입구와 북쪽으로는 에코시티, 남쪽으로 이제 그 오송로인데요. 그게 오송로 뜰한치 아파트를 지나면서 신일 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게 한 1.5km쯤 오다가 끊어집니다. 막혀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대 4차 아파트에서 막히는데 그거를 뚫으면 어디로 가냐면 그 이제 사유지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는 뭐 건지산 본 그 산 괴화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영창 팔학골 아파트가 있고 어린이 회관,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라는 데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조경단로, 전북대병원하고 그 송천중앙로 연결하는 조경단로를 만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송천중앙로라는 간선도로 하나에 그 옆에 또 하나의 간선도로가 되는데 이 760m 구간만 뚫으면 됩니다. 사유지 부분 공사비도 그렇게 큰 액수는 저 효용에 비해서 한 100억 미만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산 추계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네네.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단기적인 거는 우선 좀 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원대 한방병원 사거리 그 사거리에서 계속 절도 하고 이제 건널목도 건너댕기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사거리가 8차선 뭐 10차선 이게 큰데 팔복동 쪽에서 시내로 오는 또 시내 남쪽에서 팔복동 쪽으로 가는 이 남북 소통은 100km로 달립니다. 네. 80km, 100km씩 이렇게 달려버려요. 굉장히 뭐 거기서 인사하면서 뭐 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차량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소통이 뭐 원활하다 못해서 과속 차량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런 반면에 이 동서 그러니까 송천동에서 하가 마을로 하가지구로 가는 또 하가지구 쪽에서 송천동으로 가는 이 동서 특히 송천동에서 나가는 네네. 이게 이제 만성체증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하가지구로 나가고 또 시내 쪽으로 좌회전 하는 차선.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신호등 주기가 파란불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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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에요. 아 신호등이 여러 번 재봤어요. 아 그래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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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요. 네. 아니 이쪽은 차량이 꽉 밀려 있는데 네네. 동서는 네네. 남북은 그냥 80km 뭐 60km 달리는 차량 없어요. 다 80km 이상이야. 100km. 이건 불공평하다. 이 사거리를 지날 때 그래도 좀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 분배를. 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송천동에서 하가지구로 나오는 것도 1분, 팔복동에서 시내 들어가는 것도 1분인데 이거를 좀 신호를 1초만 더 줘도요 30대가 지나갑니다. 유심히 세봤어요. 1초면 30대 지나가요. 네? 10초면 300대가 빠집니다. 그러면 송천동에서 하가지구로 가는 걸 1분 말고 1분 15초만 좀 줘봐라. 그럼 500대 정도가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좌회전은 차선은 45초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 45초를 15초만 더 주면 그러면 1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가 조금 뭐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네네. 훨씬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왜 이 간단한 걸 못했을까 하고 좀 이제 알아봤어요. 네네. 알아봤더니 전주시청 교통과 그리고 덕진 경찰서 교통계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면 이 경찰서 관계자분들하고 네네. 시청 관계자분들 함께 회의를 해서 이거 물론 이제 다른 데하고 신호 연동 체계가 있어서 뭐 여기만 손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과 연동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체험에서 나온
그 솔루션 해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송천동에서 나오시는 분들 좀 체감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제가 그 교통체증 관련해서 하나 해결한 것은 전진로 진안 나가는 길 고려병원에서 진안 나가는 거 진안 쪽에서 시내 모래내 시장 쪽으로 고려병원 쪽으로 만성 체증 10년 20년 30년 한 10년 20년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거든요. 네네네. 지방도로는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근데 전주시는 돈은 적고 네네. 쓸 때는 많은데 그 교통체증 해소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20대 때입니다. 8년 전입니다. 제가 마침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주시 이 외곽 순환도로 이게 4차선 순환도로를 잇고 있는데 용진 우화 구간 11km 구간이 이제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근데 그 구간 공사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그건 국비예요, 국비. 네네네. 여기 지난 가는 건 저 지방도고 이건 전주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 국비 짓고 있는데 이거에 연결되는 도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약간 어거지 논리를 펴서 사례를 찾으니까 경상도에 그런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사례가. 네네. 여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국비로 거기를 차선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네. 그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거기 그 저 철길 밑으로 전진로 거기 체증 구간이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죠. 네네. 중기적인 비전, 뭐 장기적인 단기적인 해법, 뭐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해법은 현장에 있고 현장에 네,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있습니다. 네, 답은 그런 현장에 부분들, 있어요. 뭐 당선되시면 여러 가지 바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지역민들 많이 만나시고 또 예. 지역에 대해서 많이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답변에 이 시간에 제한은 없는데 방송 시간에 제한은 좀 있어서 네,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질문이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짤막짤막하게 네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에 관련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기무사 부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또 매입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있으신지요? 해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시죠.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네네네. 제가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뭐냐 이게 11,600평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35사단 이전, 35사단 이전은요. 제가 여기 처음 첫 초선 국회의원 때 공약 1호입니다. 네. 전주가 북진해야 미래가 있다. 네. 익산과 경제통합으로 가려면 삼례봉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100만 평 전주 35사단 이거 이전해야 한다. 어쨌든 제가 초선 때 국방위원이었습니다. 왜 국방위원 했냐? 35사단 옮기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국방위원 하면서 그때 국방부의 결정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35사단 임시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기무사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때 기무사 부대장이 대령이에요. 네. 대령인데 그때 그 취재했던 우리 박용근 저 경향신문 그때 이제 기자 그 취재를 하셔서 지금 제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네네네. 그분이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35사단 갈 때 기무사도 당연히 따라갔어야 되는데 네네. 그때 기무사 대령이 갑질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못 간다. 근데 이제 뭐 사단은 옮겨야 되고 뭐 이게 터덕거리니까 그냥 그때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상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게 기무사 부지가 남았는가.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 이제 사는 방안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무상 양여 방안이고. 네네. 무상 양여 방안은 이제 광주의 31사 기무사가 그 시민들의 투쟁으로 양여를 받아서 5.18 기념공원으로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주 시민의 힘으로 이거 국방부와 투쟁해서 무상 양해를 받아내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네네. 이건 뭐 어렵지만 뭐 길이 있습니다. 이제 쉬운 길이 하나 생겼어요. 있어요. 쉬운 길. 뭐냐? 네. 제가 이 기무사 부지를요. 여기다 도교육청을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네네. 지금 도교육청은 상당히 예산 여력이 있습니다. 예산 여력이.
저 전주 시교육청 그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시교육청이 지금 진북도 우성 아파트 앞에 있는데 비좁고 그다음 낡고 오래돼서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네네. 근데 시교육청이 도교육청으로 가면 딱 안성맞춤입니다. 아, 예? 네네네. 근데 지금 도교육청이 신축한 지 한 20년 됐는데 이게 또 비좁아요. 네네네. 그래서 도교육청도 이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네. 만일 기무사 부지를 팔기만 한다면 거기가 적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청취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 국방부, 기재부, 기획재정부 뛰어다니면서 제일 좋은 건 무상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교육청에 사는 건 이제 사면 된다면 지금 300억인데요. 네네. 땅값으로 하면은 그래서 기재부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 도교육청이 짓는 그 부지로 11,600평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게. 네네. 그리고 지금 에코시티에 공공기관이 없거든요. 없죠. 네네. 근데 원래 지을 때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공공청사 부지도 있고. 네네네. 근데 교육청은 좀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무사 부지가 아주 딱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네네. 뭐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바로 이 기무사 부지에 전라북도 교육청 이전하는 문제를 우리 교육감님, 교육장님, 또 기재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뭐 주민 대표 뭐 다 이렇게 이 협의해서 네네. 원만하게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안이긴 한데 공공기관이 옮겨오는 데에서는 또 주민들의 또 의견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대환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구가 다른 그 다른 쪽에 또 주민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도교육청 자리는 시교육청이 가기 때문에 똑같 네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시교육청 자리는 이제 거기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그 동네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질문도 역시 뭐 송천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송천동이 이 북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 이전의 군사시설이 좀 자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 35사단 이전했고 또 전주 항공대대가 또 있고요. 근데 현재 천마지구에 있는 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또 천마지구 개발 40%의 지분을 가진 태양건설이 최근에 또 워크아웃을 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좀 불가피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또 해결책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 네, 저는 선후 그러니까 우선 동북권 역세권 개발 네네. 30만 평 부지에 8,000세대 이 공공 임대를 중심으로 이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두 번째가 천마지구 13만 5천 평입니다. 네네. 예비군 훈련장이 5만 5천 평 40% 이거 이제 에코 주식회사 에코가 이제 그 지금 MOU 그 계약을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3만 5천 평 가운데 60% 8만 평이 이제 전북개발공사가 그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이제 사야죠. 사서 네네. 대개 한 900억 정도 이제 투자해서 개발하는 걸로 돼 있고 그 40%는 한 600억 정도, 1,500억 규모의 이제 기본 계획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어차피 전주 뭐 동북권 우화동 쪽하고 여기 호성 송천동하고는 뭐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주관사가 태영건설인데 태영건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네네. 저는 좀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후님하고 대담하다 보니까 후님 굉장히 숫자에 강하신 분이세요. 네, 땅은 평수로 와 이렇게 얘기해야 확실히 어느 정도 되겠다. 네,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숫자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범기 시장 출범 후에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런 대한 방직터, 전주 종합 경기장 등 이 굵직한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난개발 사이에서 전주 시민과의 공청회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점도 있는데요. 특히 전주 종합 경기장은 이 롯데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주 시민들 정서는요. 왜 이렇게 뭐가 좀 시원시원한 게 없냐 네, 뭐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냥 좀 갈등 소지나 뭐 문제가 있는 분쟁 그냥 미뤄 놓는 거예요. 5년,
10년, 10년이 뭐예요? 15년, 20년. 종합경기장은 지금 20년째, 20년 다 돼갑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시원시원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방직이 이게 또 7만 평이거든요. 7만 평, 23만 평방미터인데 이게 원래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 할 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전주의 그 저 시청 또 도청에 계신 분들 좀 이런 거 그때그때 미래를 보면 그때 서부 신시가지 개발에 포함해서 했어야죠. 근데 이제 그것이 1번 패착이고 두 번째 패착은 이제 민간에 팔았잖아요. 자광이라는데 2천억인가 주고 이제 사갔는데 그 7만 평을. 근데 이제 그 공장 부지가 공업용지는 그 뭐 재산 가치가 한정돼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용지 변경을 해야죠. 네? 용도 변경. 그 이제 아파트도 짓고 뭐 상가도 지을 수 있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두 번째 이걸 매각할 때 사실은 이건 남는 장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가 사서 시가 사업을 하면 전북개발공사 같은 데 시켜서 하면 네네네.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오잖아요. 왜 그걸 시장 도지사가 그때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조금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 7만 평 인수하고 뭐 기체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저 에코로 아파트 뭐 혁신도시도 있고 장동도 있고 다 전북개발공사 해서 돈 벌었잖아요. 지금 전주에 제일 노른자 땅인데 네네. 예? 그 300만 원도 안 주고 지금 자광이 샀잖아요. 2천억이면 7만 평에 그 300만 원 가지고 거기 요지에 예? 시가 그거 사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시민과 시민의 이익이 빠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행정을 저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민 이익 중심으로 펼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범기 시장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이제 착수를 하셨는데 이왕 할 거면 느려서 느려 터지게 하지 말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라. 왜냐 시간을 끌면 시민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업용으로 바꿔주면 이제 이익을 환수하잖아요. 근데 적정 또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천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에서 사업자는 이자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빼는 것이 시민이 받을 이익 환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몇 년 끌면 그 이자로 다 나가. 우리가 환수할 이익이 빨리빨리 해라 할 거. 그래서 시민한테 돌아올 몫을 좀 지켜야지. 그래서 행정의 중심에 시민 이익을 갖다 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한 행정.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망성동의 황방산 터널 개통 사업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어지는 전북 혁신도시 만성 법조타운의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서 이 황방산 터널 개통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시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보상 추진 등을 거쳐서 2027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 이게 뭐 20%밖에 안 되고 또 800억 원으로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 되기도 하고 또 환경단체들의 또 주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부권 교통 체증 해소의 실효성 그리고 도시 공원 생태 환경 훼손 예산 낭비 시 재정 악화 그리고 서국 주민의 정주권 위협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재원 마련 그리고 환경 파괴 이 두 가지를 또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실까요? 재원은 아까 네네네. 대한방직 네네네. 거기서 이제 이익 환수하는 것을 여기에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거기서 좀 이익 환수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시 재정 악화를 막는 길이고요. 저는 이제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이 개발의 조화가 참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혁신도시가 과연 거기가 적지였는가? 좀 뒤로 제가 이제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현역으로 전주에 있었다면 혁신도시는 북쪽으로 갔어야 합니다. 만경강변으로 갔어야 합니다. 아까 북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35사단을 옮긴 이유가 북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북쪽으로. 전주는 남고 북제예요. 남쪽은 막혀 있어요, 산으로. 네네. 북쪽은 터져 있어요. 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물이 북류하는 데가 전주입니다. 북쪽으로 물이 흘러요. 네네. 가다가 이제 저 서해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강을 끼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주는 전주천, 삼천천, 천을 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도시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 큰 도시가 되려면 만경강으로 가야 합니다. 만경강은 그래도 큰 강입니다. 네네. 넓잖아요. 강폭이 수백 미터 되고 1km가 넘죠. 그런 넓이 되는. 그 혁신도시가 서부신 혁신도시가 아니라 북부 혁신도시로 갔으면 KTX 역이 그리 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새마을 열차, 무궁화 열차 100km 시대에서 20년 전에 KTX가 20년 됐거든요. 20년 전에 2004년 4월 달에 KTX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300km 시대로 올라탔거든요. 네네. 그러면 100km 시대의 전주와 전라북도와 300km 시대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북부권 북진해야 한다는 거와 300km 시대를 어떻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익산과 전주 사이에 만경강변에 여기 KTX 여기 있어야 전주 경제권과 익산 경제권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는 것이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는 인재와 돈과 기업과 이게 KTX 300km를 타고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해서 혁신도시를 서쪽으로 끌고 간 거. 앞으로 2기 이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2가 되잖아요. 네네. 혁신도시 2라도 반드시 저는 만경강변으로 가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또 그 미래 비전을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100년 뒤를 보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황방산 터널 얘기로 돌아오면 혁신도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혁신도시 있는 와서 그 저 직원들이 전주역 가려고 그럴 때 빙빙 돌아서 한참 갑니다. 네네. 그러기도 하고 시민들이 동서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황방산. 네네. 그래서 환경 생태를 이제 터널이 훼손한다 뭐 하는 그런 얘기 있지만 이걸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네네. 황방산 터널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 재원은 아까 말씀한 대한방직 7만 평 부지의 이익 환수 부분을 이리 돌리는 걸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굉장히 잘 해주셔서 지내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얼마나 얼마 안 남았나요? 남았어요.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예. 다행히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예, 합니다. 예. 제가 시간 잘 맞췄네요. 네네네. 전북의 국회의원이 10명인데요. 전북 도민이 느끼는 이 중앙정부에서 전북의 국회의원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북 예산을 챙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뒷북을 친다는 소리가 또 들리고 있고요. 국회에 입성하면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또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북도가 국회의원이요. 재헌국회 때 네네. 20명이었습니다. 그때 200명인데 네네. 198명이 정확히 198명 중에 20명이 전라북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10%가 넘지요. 네네. 근데 지금 300명인데 10명. 10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9명으로 줄어들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 이원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개특위 의원 해서 똘똘 뭉쳐서 네네네. 10석을 민주당이 관철해낸 거 그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네. 바로 그겁니다. 똘똘 뭉쳐야 약자는 뭉쳐야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10명이 각계 약진 각자 도생 10인 10색으로 가면 다 부러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근데 이제 지난번 국회 21대는요 10명이 전원 초선 재선이에요. 어떻게 공교로 그렇게 됐어요. 네네. 전원이 초선 재선이야. 근데 이번에 22대 가령 민주당을 이제 찍어 주셔서 10명이 다 당선된다고 보면 초선이 2명 있습니다. 네. 10명 중에 재선이 3명 있어요. 네네. 3선이 3명 있어요. 그다음에 4선이 이춘석 의원이 하나 있고 제가 이제 5선이 됩니다. 네, 5선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 이게 드림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내가 팀장을 좀 하겠다. 팀장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할 일이 뭐냐면 국회에 가면은 이게 상임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어? 뭐 국토교통위도 있고 산업자원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농림위원회도 있고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다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다 그 민원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10개 상임위는 커버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 국회는요. 상임위를 4개 5개밖에 커버 못했어요. 왜냐하면 농림위에 3명 어디 2명 어디 2명 하니까 몰려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각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우선 1차 목표로 10명을 좀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팀 플레이를 하자. 이걸 좀 선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해진 전라북도의 정치력을 국회 원구성에서부터 좀 발휘해 볼 생각입니다. 네, 팀 플레이를 하는데 또 후보님이 좀 팀장 역할을 좀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굉장히 바쁘신 그런 시간에 또 나와주셔서 또 긴 시간 지역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 덕진구 유권자들한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본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또 뭐 시간이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 또 못하신 말씀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말씀 충분히 했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요. 네네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모레 네네. 사전 투표 날입니다. 모레하고 글피. 예? 네네. 금요일하고 금토. 네. 근데 사전 투표가 뭐 30%가 넘을 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네네. 그렇죠. 근데 전라북도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무시당했잖아요. 홀대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응답해야죠.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렇게 찬밥처럼 대했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분노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출합니까?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네.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완전하게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권리를 100% 행사해야죠.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충청도, 경상도, 수도권 어디보다도 전라북도가 전주가 덕진구가 저는 투표 참여에 있어서 네. 선진 1등을 좀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전 선거 기간, 사전 투표 때 사전 많이도 투표. 많이 해주시고 또 본 투표 때도 또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입니다. 지금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어놨는데요. 네네. 일찍 투표하고 삼겹살 먹자 이런 것도 네네. 있고, 사전 투표 해서 이제 그런 구호도 걸어놨고, 네네네. 뭐 하여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사전 투표 뭐 이런 네네. 현수막이 동네 곳곳에 지금 나붙길 텐데요. 네네. 꼭 사전 투표에 참여해서 전주 시민의 그 선진 정치 1번지 네네. 의식을 좀 날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선거 뭐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끝나고 나면 또 방송에 또 출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평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 전주평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저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과 생각들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으시면 또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항이 있습니다. 4월 10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꼭 투표로 주권 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전주평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월 5일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가 출연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진행의 최성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